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로 손 닿는 곳에 신비롭고 알려진 바 없는 생물들이 산다. 극히 작은 곳에 장관이 기다리고 있다. 에드워드 윌슨. 네, 오늘은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 그 학자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사실 잘 안 띄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이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도 하나의 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이끼의 우주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 대단하네. 뭔가 있어. 사실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게 이제 또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전 이제 이런 소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읽기도 사실 되게 눈여겨봤었어요. 저기 뭔가 하여튼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또 요새는 제가 또 식물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허브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식물 관련해가지고 이 뭐랄까 하나의 숲? 이 숲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저 생물들이 살아가잖아요. 식물부터 해서 각종 뭐 곤충, 동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의 숲 안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밀이랄까 이 숲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 중에서 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과학에서 이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에서 그 제가 토양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몇 쪽이지? 이게 200 중간 여기 244쪽에 보면은 요 그림이 있어요. 여기 토양 미생물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토양에 사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사나. 이게 한 냉장고, 작은 냉장고 하나만한 크기 1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토양에 사는 생물들을 이제 제가 수를 쭉 적어 놓은 건데 세균, 방선균이 10조 마리가 살고요. 원생동물 100억 마리, 뭐 선형동물 500만 마리. 엄청 많아요. 뭐 진드기 10만 마리, 톡톡이 막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잖아요. 뭐 달팽이, 지렁이만 해도 3천 마리네요. 뭐 이렇게 많이 살아. 이렇게 많이 살았구나. 근데 물론 굉장히 이제 생태계가 잘 이루어진 그런 숲에 있는 그런 흙이겠죠. 그냥 우리 뭐 이런 도시에 있는 뭐 메마른 황무지의 흙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생물들이 많이 살진 않겠죠.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해요.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되게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거든요, 이끼가. 그래서 또 이제 이끼에 대해서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또 있었던 거죠, 제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또 참고했던 책은 이 책이에요. 이끼와 함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빈 월 키머러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고요. 그리고 눌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작지만 우아한 식물 이끼가 전하는 지혜. 근데 저는 그냥 이끼와 함께 이 제목도 뭐 좋긴 한데 와, 저는 여기에 진짜 우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와, 이렇게 이끼가 다양한 뭐랄까 종류도 다양하고 하는 행동들도 이렇게 많은 건지 몰랐어요. 그냥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와, 근데 하여튼 야 대단해.
굉장히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이끼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어요. 이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을 여기 이제 엮어가지고 어떤 되게 좀 약간 감상적, 약간은 아니지. 되게 좀 감상적인 뭐랄까 그런 어떤 문장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있어요. 막 이렇게 과학 이야기만 쭉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뭐 좀 약간 소설책 읽는 그런 느낌도 나고 어떤 뭐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어떤 그런 감상적인 문장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소설책 읽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자, 그러면 이끼. 자, 이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끼가 사실 제 눈에 또 많이 띄었던 게 왜 그러냐면 이끼가 이 육상에 처음 나타났던 육상 식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육상에는 식물 중에서 제일 사실은 원시적이긴 하죠. 이끼를 이제 선태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끼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양치식물이죠. 그 고사리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거시식물, 뭐 소나무 뭐 이런 애들, 뭐 은행나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속시식물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이렇게 꽃이 피는 그런 애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진화한 애들이죠. 이 이끼가 사실 제일 처음에 원시적으로 나타났죠. 원시적인 제일 처음에 나타났을 그런 이제 식물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되게 원시적이고 처음에는 야 뭐야 뭐 되게 별로 모르게 특별히 볼 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와, 야 이끼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일단 잘 생각해보면 사실 쉽지가 않죠. 물 속에서 살던 애가 물이 없는 공기 중에서 산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 속과 물 밖 같은. 물속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녹조류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속에 있으니까 얘가 말라 죽을 염려는 없어요.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물가 근처에만 잘 얘가 매달려 있으면 돼요. 그냥 어디 뭐 바위틈이나 뭐 이제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녹조류 이제 녹조류가 진화해서 이제 육상 식물이 됐는데 녹조류 말고 뭐 갈조류도 있고 하지만 녹조류가 이제 육상 식물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 녹조류 보면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미끌미끌해가지고 가늘가늘해가지고 막 이렇게 털처럼 생기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녹조류인데 이 녹조류들이 물속에 살 때는 괜찮죠. 일단 말라 죽을 염려 없지. 그 다음에 일단 또 제일 편한 게 수정이에요, 수정. 정자랑 난자를 내뿜으면 그냥 물속에서 지들이 돌아다니다 만나면 돼. 그럼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쉬워요. 그런데 자 이제 물 바깥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보죠. 그 물 바깥으로 나오면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말라 죽는 게 문제죠. 이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말라 죽는 것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랄까 견뎌내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헛뿌리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진화한 식물들은 뿌리가 있으면 이제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들이 이제 물을 흡수해 주니까 말라 죽을 염려가 없지만 이끼 같은 경우에는 헛뿌리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못 해요. 그냥 헛뿌리는 지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 없으면은 그냥 말라버려. 하지만 죽지는 않아. 어떻게 안 죽냐면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면 상태나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시 습기가 보충이 되고 하면 물기가 이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한 20분 정도만 물기가 보충이 되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것도 일단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가 주변에서 살게 되죠. 완전히 이제 뭐 뿌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메마른 땅에 가서 살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가 주변에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맞닥뜨리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수정이에요, 수정. 청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요? 물 바깥에 있는데 그냥 축축한 그냥 그런 흙 위에서 살아가는 것 뿐인데, 정자와 난자가 뭐 발이 달려가지고 막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끼가 뭐 동물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번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무성생식도 할 수 있죠. 이끼가 지금도 무성생식은 하거든요. 무성생식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이끼의 이파리나 어떤 일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번식을 하는 거예요. 헛뿌리 내리고 이제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유전자가 똑같아. 똑같은 유전자. 그냥 계속 복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좋으면 괜찮아. 근데 뭔가 상황이 안 좋거나 뭐 변화했어. 그러면 싹 죽어버릴 수가 있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똑같은 이끼이기 때문에. 그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뭔가 돌연변이가 생기고 뭔가 다른 애들이 막 생겨야지. 그래야지 그 중에서 한 놈이 뭔가 좀 이제 발전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진화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양치 식물도 되고 고사리도 되고 이제 나중에 겉시 식물도 되고 속시 식물도 되는 거지. 그럼 돌연변이가 안 생기고 그냥 맨날 똑같은 애들만 복제되면 아무런 진화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뭔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그냥 이끼가 멸종됐을 수도 있어요. 육상에서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굉장히 유성생식은 진화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 정자랑 난자랑 어떻게 만나게 하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끼가 만들어낸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정자랑 난자가 이제 포자의 형태로 날아가 가지고 아주 작은 형태로 이제 날아가 가지고 그 헛뿌리를 내리고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끼들은 다 그거예요. 그 소리끼나 뭐 이제 이런 애들 한번 보시면은 다 걔네들이 그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끼가 아니에요. 그냥 정자, 난자가 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이끼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돼요. 수정도 안 했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된 거야? 정자랑 난자가 정자가 막 갑자기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남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이 생겨나는 건데 이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자가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이끼에서 날라온 난자가 이제 세포 분열 해가지고 생긴 이제 암이끼라고 해봅시다. 암이끼랑 수이끼가 이제 근처에 있을 수 있게 되겠죠. 다른 이끼에서 날라온 난자, 암이끼, 그다음 또 다른 이끼에서 포자가 날라와가지고 만들어진 그 수이끼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둘이 이렇게 근처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뭐랄까 이제 서로 색다른 유전자들이 이제 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정자가 어쨌든 아무리 가까워도 공기 중인데 어떻게 가요? 쉽지 않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모든 소리끼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소리끼 중에서 어떤 종류는 어떤 그 방식을 취하냐면 이제 이게 소리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기 이제 정자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머니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주머니에서 비가 오면 얘가 터지는 거예요. 빗물에 맞아가지고. 그럼 터지면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얘가 쭉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쫙 날아가는 거죠. 밀려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던 운 좋게 이 옆에 있던 아미끼에 여기 이제 난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뭐 이제 또 난자가 이 방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이리로 가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됐냐면 이 정자가 우리 생각해보면 이게 정자가 되게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도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물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쉬운데 그 이끼의 정자는 이게 쉽지가 않죠. 물이 그 물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젤리를 막 그 끈적끈적하고 막 물컹물컹한 젤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막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자에게 그게 있대요. 계면 활성 성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물방울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이끼의 정자가 여기 탁 가게 되면 이 계면 활성 성분 때문에 이 물방울이 이 표면 장력이 해체되면서 없어지면서 팍 퍼지는 거예요. 팍 퍼져. 이게 팍 퍼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얘가 쭉 마치 그 서핑하는 서퍼처럼 이 물을 탁 타고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난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바로 이끼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난자를 만나면 바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이 되면은 이제 암이끼에서 수정이 되겠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식물에 대해서 아주 막 전문적으로 엄청 공부를 한 건 아니라서 일단 암이끼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암이끼 위해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난자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얘가 이제 수정체죠. 수정이 돼가지고 생긴 애예요. 암이끼 위해서. 암이끼 자체는 난자가 분열한 거고, 얘는 난자고, 한 큰 난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수정한 하나의 아기라고 보면 돼요. 난자 위에서 아기가 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엄마가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난자가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기하죠. 그래서 이 난자가 어떻게 하냐면, 맞아요. 난자가 광합성을 해요. 요 수정한 이 아기 이끼는 아기 이끼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말이 이상하네. 하여튼 이 수정체는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난자가 영양분을 이렇게 다 날라줘요. 이 날라주는 뭐 전문적인 세포도 있다더라고요. 이렇게 영양분을 날라주면 얘가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씨앗처럼 맺힌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끼를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아주 축축하고 뭔가 습기가 많은 날. 그런 날 아마 이런 것들이 생겨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많이는 못 봤지만. 되게 이게 짧대요. 이게 생겨나는 기간이. 한 뭐가 한 80%? 80%, 90%는 이렇게 암이끼, 수이끼로 사는 거고, 이렇게 수정체가 이렇게 나오는 시기는 굉장히 짧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자랑 난자, 포자가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흩어져가지고 또 이제 암이끼, 수이끼, 정자이끼, 난자이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얘네들이 또 정자랑 난자, 여기서 나온 암이끼, 수이끼에서 나온 정자랑 난자가 이제 수정하면 다시 또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서클,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기하죠. 이걸 개발해낸 거예요. 이끼가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전략과 시스템을 뭐 어떤 설계자도 없이 그 조류, 그 뭐 이렇게 막 그 실처럼 생긴, 그 실 뭉탱이처럼 생긴 그 녹조류에서 이런 전략을 가진 굉장히 엄청난 하나의 점프죠. 이런 걸 해냈다니 참 대단하죠.
진짜 이 신기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돌연변이들이 어쨌든 누적이 되고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성공 확률이 이 돌연변이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진 어떤 완성체가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뭐 99.999%는 다 실패했을 거야 아마. 정말 아주 작은 확률의 돌연변이들만 이제 성공해가지고 살아남고, 걔네들이 또 다시 이제 주변에서 또 이제 막 뭐 이제 번식을 하면서 그 중에서 또 아주 정말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뭐 100만분의 1 막, 예? 진짜 작은 확률로 또 성공을 해내고, 그런 아주 정말 확률이 작은 성공들이 누적돼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시스템이 생겨났기 때문에 돌연변이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에 축적되고 하면서 진화가 가능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상식물들을 이 다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뭐 이제 우리 보면 뭐 지금도 바깥에 저기 나무 보이는데 뭐 소나무, 이 큰 나무들이 다 이끼의 이 성공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 이제 이끼를 보시면은, 이끼 사실 되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안 보셔서 그렇지 지나다니면 은근히 이끼 되게 많아요. 이끼가 되게 생명력이 은근히 좋거든요. 그래서 막 저번에 제가 그 궁산, 그 겸재정선 때문에 궁산 갔을 때 그 맨 시멘트 바닥에서도 막 걔네들이 도대체 뭔 영양분을 거기서 이제 빨아먹고 사는 건지, 그냥 시멘트 돌바닥 위에도 그냥 축축하기만 하면 거기에 막 번식을 해가지고 그 융단처럼 막, 예? 시멘트 바닥을 카페트로 그냥 이끼 카페트가 깔려 있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생명력이 좋거든요, 이끼가. 그래서 이제 이끼를 한번 보시면, 잘 눈여겨보시면 이끼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길 가다가 이끼를 보시면은 박수를 쳐주셔야겠죠, 일단. 대단합니다. 우리 이끼 덕분에 이 모든 이 세상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인간들이 또 번영을 할 수 있었고, 이 문명을 이루고 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면서 감사 인사를 한번 해야죠, 사실. 우리 이끼에게 정말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네, 그렇게 또 이끼를 다른 눈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